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8%로 좀 밀리고 있는데, 장중에 10% 찍고 지금 조금씩 밀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만 보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흐름이 하방으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빠진 이후에 어, 바닥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가 하더니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해외 이슈가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추가 상승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흐름이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상단이 여기였었잖아요, 결국에. 그죠? 상단.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진다 했을 때가 여기 1번 자리. 여기를 2번 자리로 쳤을 때 2번, 1번 자리에서 꺾이고 나서 2번 찍고 다시 1번으로 왔을 뿐이지 1번 돌파가 잡히진 않았잖아요. 맞나요? 그쵸?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빠진 폭을 상승으로 다시 이끌어준 것 뿐이지 뭔가 돌파가 잡혔다든지 무슨 확고한 변화는 없다. 단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어제 이제 2960에 대한 자리를 좀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70자리가 되죠. 여기 지금 돌파가 잡혔어요. 두 번째, 이 3050에 대한 저항 자리가 뚫렸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여기 지금 3160에 지금 걸쳐져 있죠. 여기를 딱 뚫어줬으면 참 여기라도 좋았는데, 여기를 딱 뚫어줘서 오늘 종가에 끝나든지, 예? 아니면은 3200을 돌파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다. 근데 조금 뭔가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룸네트워크는 다시 뭐 40%막 상승이 되고 10%대로 올라와 주고 있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일단 제외를 좀 하고 대장에 대한 좀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앞전에 3200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줘서 끝났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아직 이제 한 40분 정도는 남긴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돌파시켜서 끝난다면은 정말 좋은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다시 어중간한 자리, 흐름 저항을 다 뚫어주긴 했는데 약간 돌파가 좀 미미한 자리에 턱걸이가 좀 된 느낌이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많이 빠졌을 때 살려고 했지만 참고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승이 나와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설령 3200을 돌파를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끝이 났으면 그냥 따라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것 뿐이고요. 다시 밑으로 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봉에서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저녁까지는 이게 잘 올라갔는데 밤 10시, 11시부터 갑자기 거래 붙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새벽 한 4시부터 흐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어, 지금 하락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저항은 돌파됐어. 근데 뚜렷한 뭔가 없다. 핵심 포인트가. 그래서 흐름은 살아나지만 좀 아쉽다. 이 정도면 다시 간다?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요 구간 어차피 지금 3000을 다시 넘어줬다면 3200 돌파가 확정이 됐을 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2, 3일 만에 딱 올려 넣어주고 그 다음날 바로 급락시켰던 시즌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는 이유가 3200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선물 시장 동일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가 더 세요.
지금 여기 막 앞전 라인까지 다 왔잖아요. 해외 거래소 보면 아직 멀리 있거든요. 반등은 줬어요. 해외 거래소도. 반등 잘 나왔습니다. 근데 못 넘어가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갸우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키포인트만 좀 날려서 얘기한다면 이런 상황이 어쨌든 발생이 됐다. 그래, 내가 좀 뭐 아쉬울 수도 있고 2700에서 갑자기 뭐 300만 원이 올라와 주니까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돌파 시점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으로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9시가 딱 됐는데 9시 1, 2분 전에 얘가 여기 넘어가서 끝날라 그래. 3200을 또는 3170이라도 넘어가서 끝난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 배팅 자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자리도 괜찮을 것 같고 추매 자리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무조건 진행하지 마시고 장전 이제 9시 되기 전에 1, 2분 전에 얘가 3200을 넘어가면서 움직여 준 거나 3170을 넘어서 끝나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라고 강요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고 밀리고 있는데 장전 업데이트 되기 전에 1, 2분 전에 갑자기 밀리기 시작한다. 자, 그랬을 때는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어떻게 주냐? 자, 조정 시 또는 하락 시 분할 매수 진행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기 설령 뚫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아침 9시가 딱 됐는데 더 빠져. 막 1, 2%씩 더 밀린다. 자, 그러면 뭐 한다?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거래가 크게 붙었기 때문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안 붙었다 그러면은 진입하기 좀 애매한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거래가 붙었다. 그것도 분봉에서 보니까 장중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붙었는데 밀리는 걸 좀 보게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한 3080까지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간격을 좀 넓혀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다 사면은 반드시 물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쪼개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반등할 거리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그죠? SVB 그 사태 이제 발생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뭐 도와준대요. 그죠? 미국 정부에서. 자, 그런데 결국에 도망칠 곳이 뭐 코인 시장밖에 없었다. 왜? 아직 규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이쪽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 저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해외 반응에 코인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악재거리인데 코인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으로 추가 이슈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왜? 외부에서 또는 국내든 해외에서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터질수록 코인 시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런 사태가 좀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2, 3일 동안에 시세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만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작게는 이제 3050에서 40 정도. 많게는 2960에서 2970 정도로 여기까지 빠질 거를 조금 고려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좀 진행을 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얘가 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강세 포인트가 좀 잡힐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뭘로 좀 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코인 시장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보통 이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증가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이제 증가가 많이 돼서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반대로 좀 뒤집어진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세 구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뭐 빠지면서 분할 뭐 저항 돌파도 모든 걸 다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3100 아까 70에서 3200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3170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3180이네요. 3180에서 3200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서거나 들어오게 됐을 때 시장이 추가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반응이 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지고 있는데 하락이 돼서 눌린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집 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를 빠졌을 때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냐? 왜 이게 상승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하지만 상승이 재상승이 되고 나서는 뭐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이거 매매를 할 때 보면 이거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걸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죠? 봤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저항도 3중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안 좋았는데 하락을 외치거나 좀 보수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 보수적인 부분이 좀 돌아서서 반대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사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조정받고 올라가든 어쨌든 3200에 대한 자리가 확고히 돌파가 된다면 장중 돌파가 돼도 좀 슈팅은 나와줄 것 같아요. 근데 종가로 뚫어주면은 더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좀 시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빠르게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긴 것 같아서 다행으로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도 종가 후에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